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공매도 불가 자산은 위험한 자산, 부동산 조심해서 사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주식에 나오는 그 공매도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을 보면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매도는 주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에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공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좀 관점이 다릅니다. 자, 요런 면도 있습니다. 공매도의 기능, 공매도의 순기능, 양아치 투자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 양아치 투자자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왜 공매도가 필요한지 그 설명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자, 양아치 투자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작은 회사하고 작은 회사 경영진하고 양아치가 합심을 하면 경영진은 호재 공시를 하고 계속 사고 팔면서 올리는 거죠. 가격을 사는 놈 파는 놈이 같다는 겁니다.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가격만 올리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거래량 터지고 온갖 붕어들이 들어와서 올려놓은 가격 고가에 사는 거죠. 고가에 매수를 하고 그러고 나면은 붕어한테 배 터지게 물량 다 먹이고 양아치는 빠지는 그러한 그 양아치 투자자가 있지요. 자, 이런 사람들 막는 방법은 공매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자들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그 대표적인 회사와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 두 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뭐 시가총액이 400조죠, 400조. 그래서 거래 대금이 뭐 하루에 한 1조 정도 됩니다. 자, 이러한 회사 공매도 때리기 힘들죠. 공매도 때려도 뭐 1%, 2% 내리고 마는 거지. 이게 뭐 5%, 10%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공매도 때려봤자. 자, 그리고 비나텍이라는 회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나텍이라는 회사는 지금 보면은 그냥 제가 잘 모르는 회사인데 시가총액 2천억, 거래 대금 보니까 많으면 하루에 10억 정도입니다. 자, 다행히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많이 없다는 것인데 아직 양아치 세력이 개입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이런 그 종목이 거래 물량이 막 터져버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뭔가 큰 걸 했다. 회사가 확실하게 좋아진다. 그게 아니면 양아치가 개입한 거죠. 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부동산과 공매도. 자, 주식의 한 주와 같이 완전히 똑같은 부동산은 없죠. 아파트조차도 만약에 뭐 동호수가 유사하더라도 관리 상태에 따라 가격이 또 다 다른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동산 앱 자체가 매도자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매도자의 희망이 들어간 그 호가가 시세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공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공매수가 있죠. 공매수. 가격이 굉장히 가치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이다. 참고로 매수자 전용 앱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매수 호가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성이 잘 안 나오겠죠. 부동산 매니아층들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런 앱 잘 활용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물건이 또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매수를 희망한다. 그 내용만 있지 물건 정보가 없어서 또 기존 앱을 또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앱은 도입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죠. 자, 그래서 공매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자, 3번 아파트 공매수. 아파트 공매수는 이런 거죠. 자, 5,000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거래가 딱 한 건인데 그 거래 내용이 10억짜리가 15억에 거래가 된 것이더라. 자, 이러면 통계에 이렇게 잡힙니다. 5억 상승 곱하기 5,000세대. 자, 그래서 거래 딱 한 건으로 2.5조 시총을 들어 올려 버리죠.
자, 그래서 자, 양도세, 취득세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금액을 들어 올리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매수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죠. 4번 공매수 적용 가능한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양 전 시행사, 분양 전에 시행사가 작업을 하지요. 자, 100세대만 분양하더라도 분양가 1억 들어올리면 100억이 이익이니까 당연히 한다고 봅니다. 뭐 거의 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분양하는 그 관계자들이 다양하게 얽혀 있으면 이거 못할 수도 있겠죠.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 연합만 잘 된다면 아마 요거 그 분양가 들어올리는 작업 거의 안 하면 제가 봤을 때 그 회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 회사라면 분양가 당연히 들어올려야죠. 회사니까 이익을 추구하니까 분양가 들어올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의 뭐 공기업이라고 봐야죠. 2번 작전 세력. 자, 작전 세력은 자,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한 50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세력들이 연합해서 뭐 1억 정도 들어올리면 50억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죠. 자, 작전 세력 50채 보유 뭐 이런 경우는 오히려 뭐 100세대 분양할 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 분명히 아마 할 겁니다. 자, 3번 매수자와 매도자 이해관계가 맞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10억짜리를 20억에 사고 10억을 채권으로 받는 거죠. 쉽게 말해서 10억짜리를 20억에 사고 10억 페이백 받는 거죠. NPL 경매 이런 거 생각하셔도 될 건데 쉽게 말해서 매도자는 저렇게 했을 때 그 1주택자 플러스 뭐 30년 보유 거주한 사람이다. 매도자가. 자, 그러면 양도세 거의 안 내니까 매도 가격 들어올려도 뭐 큰 손해가 없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매수자는 양도시 유리하겠죠. 나중에 팔 때 매수가를 들어 올려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할 때 유리하고, 그리고 10억에 거래된 게 아니라 20억에 거래된 것으로 찍히기 때문에 시세를 높이는 효과. 그래서 당연히 좋죠. 시세 높아 보여 더 좋은 거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동네 양아치도 들어 붙습니다. 자, 동네 양아치, 그 동네 물건 1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자, 매도자, 매수자에게 취득세 등 지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최근에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유명한 사람이, 유명인이 어디에 물건을 얼마에 주고 샀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지역 시세보다 대략 좀 더 높게 산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한 그 거래들 조금 의심 한번 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세상에 그렇게 양아치가 많은데 아파트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5번 아파트 사기 안 당하는 매수 방법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용적률 다 찬 놈이 있습니다. 아파트 중에 용적률 다 찬 놈은 임대 수익률 4%는 나와야 된다. 2번 재건축 물건. 재건축 물건은 임대 수익률을 이렇게 구합니다. 인근 신축 임대 수익 금액 나누기 그 재건축 물건의 매매가,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숫자가 5%는 나와야 됩니다. 자, 왜 재건축은 5%인가? 또는 뭐 6%, 7%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죠. 둔촌 주공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재건축은 끝나야 끝난 것이다. 자, 따라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물건보다는 이렇게 구한 그 수익률이 더 좋아야 된다. 자, 그리고 참고로 다른 부동산, 예를 들어서 땅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그 땅을 사서 개발하는 비용 플러스 땅값을 기준으로 임대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 땅이 싼지 비싼지 알 수가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 번씩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영상들에서 확인해 보시면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